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연료박식회와 결혼된 8회 드디어 연우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성모 회장이 어떻게든 고쳐보려던 그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과연 그 시계는 왜 다시 작동을 시작했을까요? 8회 엔딩에서 사월이는 홍비서의 말을 되새기다가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연우의 죽음이 자결이 아닌 것을 알고 있던 사월이었기에 홍비서가 얘기한 연우가 연료였던 사실이 의아했던 거죠. 분명 연료라는 것은 제아비가 죽은 뒤 곧바로 따라간 사람에게 주는 건데 연우는 분명 자신이 보쌈을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영특한 사월이는 곧바로 강 회장의 서재로 뛰어갔고 다시 한번 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시계는 연우가 우물에 던져질 당시 떨어뜨린 시계였고 사월이는 이 시계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본가에 들른 연우에게 자신이 알아낸 것을 털어놨죠. 아씨를 죽인 것이 바로 이 강씨 집안 사람들이며 아씨를 죽인 이유는 연료비를 받기 위해서였다고요. 진실을 알게 된 연우는 곧장 본가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천명과 마주쳤죠.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찾아온 연우에게 천명은 모든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연우가 세조선에 오기 전 있었던 일들과 세조선에 오게 된 후에 있던 일들을 말이죠. 왜 조선의 태아가 죽게 된 것인지, 그를 죽인 사람은 누구이고 자신을 우물에 던진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연우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가진 과거의 기억은 우물에 빠지는 순간까지였고 그녀가 우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을 알게 되자 시계가 움직인 것이죠. 즉 연우가 우물에 빠지는 순간 멈춰졌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합니다. 과거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니 멈춘 시계도 다시 움직이고 쓰여지지 않았던 과거의 일기장도 다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슬픈 사실은 그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과거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면 1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만큼 일기의 내용도 계속 쓰여져야 하는데 딱 우물에 건진 시신이 연우가 아닌 것 같다는 대목에서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만 일기는 멈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겁니다. 바로 더 이상 일기가 쓰여질 수 없었던 것이죠. 우물 사건에 의문이 생겨 일기를 쓴 연우의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9회 예고편을 보면 연우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잠시 나옵니다. 처음엔 우물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직접 건져냈다는 내용이 슬퍼서 그런 표정이 나왔나 싶었는데 아마도 똑똑한 연우도 그 일기장을 보고 어머니가 어찌 된 건지 알아버렸기에 그런 표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더니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짠하고 대단한 건 그 이후 등장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쓰러진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온 태아에게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며 되레 위로해주던 모습. 천명을 통해 그리고 일기를 통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었지만 그 원망을 태아에게 적용시키진 않는 거죠. 사월이는 병문안을 온 태아를 보자마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당사자인 연우는 태아를 위로해준 것. 세조선의 태아도 조선의 태아도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니기에 위로해준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이거겠죠.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닌 태아일 거란 연우의 배려. 예고편 속에서 태아는 천명을 만났습니다. 이미 전생의 기억을 어느 정도 되찾은 태아가 이번엔 천명에게 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 듣게 된 듯하죠. 천명이 태아에게 연우와 붙어 있으면 반복되는 운명처럼 죽게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과거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도 다 들었다는 것이니 지금 가장 힘든 건 연우의 생각대로 태아인 겁니다. 과거의 진실 속에는 태아가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들어 있으니까요. 연우도 그걸 알기에 태아를 진심으로 위로한 거겠죠. 물론 태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듬뿍 담겨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찾았습니다. 태아는 전생의 기억을 천명을 통해 보았고 연우는 우물에 떨어진 이후의 일들을 천명에 의해 보았죠. 그럼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분명 천명은 태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우와 계속 붙어있게 되면
반복된 운명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예고편을 보면 두 사람은 떨어지기보단 더더욱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천명의 경고대로라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박하 커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어차피 반복된 운명에 따라 정해진 운명, 연애나 원 없이 하다가 떠나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도 절대 아니겠죠. 저는 연우와 태아가 저렇게 꼭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에 반복된 운명을 벗어나려는 노력 같습니다. 그러니까 9회 예고편 마지막에 등장한 연우의 대사, 걱정 마시오, 운명의 지지도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오, 내가 꼭 지킬 것이오, 이 말을 이미 실천 중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왜 함께 꼭 붙어 있는 게 반복된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의 시작인 걸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선 조선의 연우와 태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태아는 조선의 민혜숙이 조금씩 계속 먹여온 독 때문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연우는 그렇게 태아가 죽게 된 뒤 연료비를 노린 강씨 집안에 의해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연우가 알던 것처럼 심장병에 의해 죽게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꼭 붙어있는 게 반복된 운명을 바꾸는 노력인 겁니다. 왜냐?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기 때문에 태아가 민혜숙이 주는 독을 꼬박꼬박 받아먹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왜 조선의 태아가 죽게 된 것인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고, 그렇게 두 사람이 꼭 붙어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연우가 봤던 과거의 기억에서 자신을 던진 사람과 그것을 시킨 사람을 받기에 세조선에서는 민혜숙과 황희사를 미리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태아를 없애기 위해 하는 짓들을 연우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했던 태아의 대사, 부대 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 이것도 사실 얼핏 들으면 연우와 함께하기 위해 회사를 포기하는 듯 들리지만 결국 이것도 반복된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조선에서 민혜숙이 강태아를 죽인 건 그가 가진 자리를 뺏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새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 태아가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부대 표직을 내놓고 회사 일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혜숙이 태아를 죽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조선에서는 가문을, 새 조선에서는 SH그룹을 뺏기 위해 그 난리를 치는 건데 갑자기 태아가 응, 나 회사 필요 없어, 새엄마 다 가져요, 이래버리면 죽일 이유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아가 민혜숙에게 죽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연우가 죽을 일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왜 둘이 꼭 붙어있는 게 반복된 운명을 바꾸는 시작인지 이해가 가시죠? 물론 여기엔 큰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을 듯 하긴 한데 그건 다음 리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박하 커플은 반복된 운명을 바꾸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